안녕하세요. 스피치 파트너 이보나입니다. 3월 새학년 맞이 엄마와 아이의 공감 스피치 2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공개 수업과 학부모 총회 그리고 학부모 상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학교와 좀 거리가 있었죠. 그런데 2023년부터는 학부모 총회도 그리고 학부모 상담도 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이미 공개 수업에 갔다 오신 분들 손 들어보실래요? 네. 역시 우리 아들 잘하네, 우리 딸 잘하네 라는 마음으로 좀 뿌듯하셨습니까? 아니면 아휴 괜히 갔어, 안 가고 안 볼 걸, 내년에는 진짜로 안 가야지 라고 결심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큰아이가 딸인데 딸아이의 공개 수업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도 나름 연륜과 좀 경륜이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책상에 앉아있는 뒷모습, 뒤통수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지, 어떤 친구가 성실한지, 또 어떤 친구가 태도가 바른지, 어떤 친구가 유쾌한지, 반면에 어떤 친구가 공부하는 좀 거리가 먼지 말이죠. 집에 와서 아이에게 물어보니 저의 느낌은, 저의 촉은 거의 백발백중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제 눈을 사로잡은 아주 멋진 친구가 있어서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요즘 꽃샘추위로 날씨가 추워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교복 위에 후드 또는 집업, 후드티를 많이 입기 마련인데, 그 친구는 딱 FM, 이 모직으로 되어 있는 교복 자켓을 아주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는 내내 허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고 정말 바른 정자세, 교과서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더라고요. 자, 그 친구의 장점은 과연 태도였냐? 그뿐만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에게 연필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연필을 어떻게 빌려주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건, 우린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어, 가져가. 알았어, 빌려줄게. 대략 이 정도이지 않을까요? 조금 더 친절하다고 한다면 연필을 이렇게 꺼내서 여기 아마 이 정도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친구는 좀 달랐습니다. 연필이 그렇게 날카롭거나 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필을 친구에게 건네는데 날카로운 연필심이 날 향하고, 그리고 연필을 그 친구가 잡기 아주 편안하게 두 손으로 이렇게 건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본 순간,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너를 이렇게 키우셨니? 정말 그 친구가 다시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모습, 참 내 아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럽고, 그리고 이 친구가 나중에 무엇을 하든 무엇이 되고 싶든 간절한 엄마의 바람으로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와 집 모습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비슷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엄마와 아이와의 공감 스피치 2탄. 우선 공개 수업 시 삐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팔짱 끼지 말아주세요. 물론 선생님께서 얼마나 수업을 잘하나 보자 라는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다소 부정적인 또 자기 방어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두 팔은 편안하게 내려주시고요. 삼가야 할 행동 그 두 번째는 핸드폰만 하지 말아주세요. 수업이 진행되는 40분, 50분 동안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1년에 한 번
공개 수업 때 아이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 컨택을 선생님, 내 아이, 그리고 아이 친구들에게 두런두런 봐주시면서 핸드폰 사용은 잠시 꺼주세요. 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 세 번째는요. 너무 내 아이에게 레이저를 쏘지 말아주세요. 간혹 보면 내 아이가 수업에 정말로 집중하고 있고 노트 필기를 잘하고 있는지 아이의 책상 곁으로 살금살금 한 발 한 발 다가가셔서 직접 확인하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수업 시간만큼은 전적으로 선생님께 맡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아이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가야 할 행동 탑 3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셔도 됩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셔도 되고요. 사진 찍어주는 것도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공개 수업 시 우리의 아이들은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평상시보다 3배로 잘하는 아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모범생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바른 자세는 물론이고 평소 까르르 웃는 친구와도 거리를 둬요. 둘째, 똑같은 평정심으로 대처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셨든 안 오셨든 별로 개의치 않는 거죠. 셋째, 눈치 보는 아이. 자꾸만 뒤를 힐끗거린다거나 어깨가 움츠러든 모습부터 평소와는 좀 다르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주목받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앞에 계신 선생님부터 뒤에 계신 학부모들까지 발표는 최대한 피하며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자기 일은 묵묵히 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부모 쪽이시 학교 대표로 또 학급 대표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손을 번쩍 들지 않으셨다면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다음은 귀 쫑긋 메모할 준비를 해주시고요. 선생님과 상담 시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내 아이를 디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디스래퍼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경우죠. 선생님, 저희 아이가 집중력이 약하고 산만해요. 학교에서도 그런가요? 보다는 선생님, 아이가 멀티플레이를 좋아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전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힘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1등 회장을 해야 직성이 풀려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선생님, 아이가 승부욕도 있고 리더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혹시 청소당번과 급식 도우미 등 교실에서 다양한 도우미 역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골고루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도움받고 도움 주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내가 내 아이를 디스하지 않는 그 3번째 방법은요. 저희 아이는 편식이 심해요. 이럴 때는 아이가 집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먹어요. 혹시 급식 때도 그런가요? 정도로만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이런 표현은 절대 안 됩니다. 아이의 성격이 아빠 닮아서 불같아요. 이것보다는 아이가 숙제나 무언가를 할 때 빨리 해결하길 원해요. 그런데 저는 학교라는 사회에서 친구들과 더불어 꼼꼼히 살펴보고 배려하며 또 기다릴 줄 아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스래퍼 마지막입니다. 아이가 IQ 검사를 했더니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대신 실증도 금방 내는 편이고요. 이것보다는 아이가 상황 판단력은 빠른데 지속력이 덜해요. 끈기를 키워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라고 아이의 대변인이자 아이와 선생님 사이의 가교 역할로서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아이를 잘 성장시키기 위한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때로는 자문을, 때로는 부탁을, 또 때로는 아이와 선생님 사이의 가교 역할로서 부연 설명을 하는 자리가 3월 학부모 상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학교 공개 수업부터 학부모 총회, 그리고 학부모 상담에 대한 팁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새학년을 맞아 바쁜 우리 아이들 못지않게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바쁘셨잖아요. 이 세 가지 허들을 아주 잘 순조롭게 넘기셨다면 어머님 자신에게도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아이의 교실에 어머님의 자리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보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는 스피치 파트너 이보나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